9월 1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 영상을 어떻게 촬영해야 할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회사가 좀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지금 국내 주식을 좀 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마땅히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존대로 종목 체크도 하겠지만 오늘은 그 전에 제가 한국 증시를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원달러 차트를 보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왜 국내 증시 투자를 쉬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원달러 차트인데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달러 환율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국내 투자를 쉬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승 추세로 전되는 그림은 하락 채널이나 쐐기 내에서 움직이다가 쐐기 상단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를 한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많은 종목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총이 큰 종목일수록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때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한 이후에 상단 리테스트를 감과 동시에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었죠. 이건 리테스트를 좀 깊게 들어간 케이스고요. 또 에코프로를 한번 보시면 단기적인 쐐기를 그리다가 상단 돌파가 나왔고 리테스트를 내려가다가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리테스트를 깊게 가는지 짧게 가는지는 리테스트 타이밍에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매수세가 받쳐준다면 그 이후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돌파 이후에도 리테스트 때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쏟아지는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이밍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원달러 차트로 돌아와서 단기적으로는 리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봉 차트로 바꿔서 좀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30년 동안 그려온 쐐기 상단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에 있는 중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가 IMF 때고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죠. 그 당시 환율이 폭등하면서 그려놓은 쐐기 상단을 2020년대에 들어와서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쐐기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만약에 어떠한 이슈가 터지면서 환율이 폭등을 하는 날에는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잠시 국내 증시는 관망만 하고 있고 미국 주식만 짧게 끊어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슈가 터지더라도 한국에서 터진 이슈보다 미국에서 터진 이슈에 의해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짧게 끊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코스피 차트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원달러 차트에서는 상승을 예측했지만 코스피 차트는 반대로 쐐기 안에서 쐐기를 그리다가 하단을 돌파를 하고 내려온 이후에 리테스트 과정을 거쳤다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전 마감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6월 말에 이때 하방 돌파가 나왔을 때 국내 주식들은 대부분 매도를 했었던 거고, 그 이후 리테스트 때 추가 상승이 있었지만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관망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당분간은 관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LX 세미콘도 상승 채널 하단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크게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리테스트를 갈 거였다면 최소한 이쪽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 주면서 리테스트를 갔어야 했는데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서 리테스트도 없이 그냥 아래로 쭉 하락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돌파가 나오더라도 적당히 나와야 정석대로 움직이지, 너무 살짝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게 돌파가 나와버리는 경우에는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할 때는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예측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해야겠습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솔로엠은 뭐 아직까지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움직일 종목을 찾아서 아래에서 사놓고 장기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주식을 찾기가 정말 어렵죠. 일단 운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우상향 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솔로엠은 채널 하단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 보시겠습니다. 저는 51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을 보고 47만원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주 소량 매수만 들어온 상태고, LG생명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매수를 해서 장기로 가져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종목인데 일단 소량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나중에 더 하락이 나오든 아니면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든 하면은 좀 크게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갈 만한 기회가 온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이 종목은 기회를 봐서 좀 크게 담아놓고 아예 안 들여다보고 지내보려고 합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때 하락 채널에서 돌파를 한 이후에 리테스트를 가려고 했지만 엄청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그냥 상승으로 쭉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에코프로가 끌어올린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큰 방향성 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그냥 횡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테마 도는 종목들 순차적으로 펌핑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이 자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여기 지금 살짝 떠있는 갭을 메꿔주면서 21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락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철저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포텐셜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쐐기 상단을 돌파를 한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세만 조금 들어와 준다면, 그래서 지지가 잘 받아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처럼 말이죠. 뭐 아무튼 에코프로는 오르든 내리든 저는 구경이나 해볼 생각입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선호하는 패턴을 그리면서 상방 트라이를 해보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간 일주일 사이에 바로 상방 돌파 트라이가 나와줬습니다. 트라이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돌파는 실패로 끝났네요.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터진 상태고 트라이 이후에 음봉이 2개가 나오면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 내에 다시 추세 전환을 시키면서 다시 돌파 트라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상승 움직임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평선들을 500원대 라인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주면서 다시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고꾸라진다면 그냥 일시적 반등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상 51선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그냥 익절을 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끌고 가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는 오늘 5일선을 확실히 깨고 내려온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터지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림 모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 21선을 타고 반등이 나와줄지 정도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내 뭔가 움직일 것 같은 그림을 그리더니 결국 조용히 지나갔네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보다는 다시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상승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넨바이오는 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삼자 배정 유증이랑 전사체 납입 정전 공시가 올라왔던데 그냥 그 기간대까지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면 한 사이클 정도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